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정적분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짤막하게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 자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적분이라는 개념하고 넓이의 개념이 같은 개념이냐라고 했었을 때, 자, 한 80% 정도는 같은 개념인데 나머지 20%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려놨다. 그죠? 함수를 하나 그리고 얘를 갖다 y는 fx다라고 놓았을 때 이 fx를 자 이렇게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여기를 c라고 놓자라고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다라고 했었을 때 이 느낌 하고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다라고 했었을 때 이 느낌을 비교를 해보면 이 정적분이라는 거는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정적분을 해보세요 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간 a부터 b까지의 이 함수, 이렇게 생긴 이 함수 있죠? 이 함수에 맞춰가지고 얘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아주 잘게 쪼개서 간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러면 직사각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들을 딱 만든 다음에 이 직사각형들의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넓이라고 표현 안 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값,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값,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값, 가로 세로의 값을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친 이 구간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면 가로도 플러스 세로도 플러스니까 이 값은 뭐가 나오겠니? 플러스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치게 되면 그 값은 양수가 됩니다. 그런데 B부터 C까지 구간에 맞춰서 적분을 치게 되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게 되면 가로값은 양수지만 세로값이 지금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 정적분의 값은 X축의 위에 있는 부분을 정적분을 치게 되면 플러스 값이 되고 X축의 마이너스 쪽에 있는 거, X축 밑에 있는 거를 갖다가 정적분을 치게 되면 음수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개념이 꼭 X축 개념으로만 통하는 개념이냐? 그러진 않고요. Y축을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 나서 Y축에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를 하나 그린다고 생각하면 얘는 이제 FY다라는 그래프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FY라고 썼을 때 여기를 내가 A라고 놓고 B라고 놓고 C라고 놓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Y dy,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Y d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부호가 보다시피 가로 곱하기 세로로 했었을 때 Y축의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어지는 반면 이쪽은 자 Y축의 왼쪽이니까 높이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B부터 C까지에서는 플러스가 나옵니다. 이런 개념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적분의 값은 어느 부분을 정적분을 쳤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알다시피 넓이는 있지 않습니까? 넓이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넓이라는 값은 마이너스는 넓이가 없잖아. 항상 플러스죠. 문제가 발생했죠. 정적분의 값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넓이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정적분과 넓이를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갈리니까. 그러면 정적분의 값이 플러스일 경우에 한해서는 그냥 넓이라고 봐도 되겠다는 뜻이네. 그죠? 정적분의 값이 플러스일 때는 넓이로 봐도 되겠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정적분의 값하고 넓이의 값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y는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게 정확하게 원점 대칭인 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이니까 fx하고 f-x가 마이너스를 달아야 같은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뭐 한 2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에다가 0부터 1까지 fx dx를 더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니까 왼쪽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방금 써놓은 것처럼 2가 되겠죠. 오른쪽은 0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정적분 값은 0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를 묻기를 똑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요런 문제로 물어보지 않고 만약에 fx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해 보면 fx라는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럼 난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를 정적분친 값, 그 값이 곧 뭐라고요? 넓이라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0부터 1까지 fx dx를 정적분친 값이 뭐가 되진 않아? 넓이가 되진 않아. 대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 순간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냐면 이런 느낌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구하라는 말과 이것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를 구하라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얘는 뭐를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넓이를 구하라는 느낌이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이 표현법은 정적분을 하세요 라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프적으로 따지면 왼쪽에 있는 얘는 이대로 놓고 구하세요 라는 느낌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얘는 원래 있는 그래프가 다다다다다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이긴 합니다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너 있잖아 꺾어 올린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죠. 이런 느낌의 그래프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요만큼의 값을 정적분 쳐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차이점을 우리한테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정적분을 하라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범위 나눠서 하시면 되는데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거는 x축 밑에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x축 위로 꺾어 올려서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될 거, 가장 중요하게 구분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이걸 구분하세요. 정적분하고 넓이는 100% 같은 개념은 아니다. 그런데 x축에 그러니까 정적분의 값이 양수가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넓이하고 똑같다. 그러나 밑에 터져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뭐가 된다는 거? 넓이가 된다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강력한 축이야. 일단 우리가 뭐를 개념을 얘기했니? 자, 첫 번째는 정적분과 넓이가 상호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걸 구분을 해봤다고 치자.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였어. 첫 번째 키워드. 잘 기억해놔. 정적분과 넓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정리를 했다는 얘기야. 기호적으로 풀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라는 문제냐 아니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를 구하라는 문제냐 요 두 가지의 차이점하고도 똑같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야. 되겠죠? 자, 이제 그대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게. 봐봐.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실질적으로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는 키워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이제 알았단 말이야. 뭐를 알았냐면 만약에 어떠한 형태의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정적분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y는 절대값 fx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다는 걸 방금 우리가 배워왔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넓이를 쓸 때는 말이죠. 넓이를 쓸 때는 a부터 b까지 구간 즉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는 fx dx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데 b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써주셔야 이게 실질적으로 답이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두 번째 개념이 이런 거죠. 두 번째는 x축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만약에 어떠한 함수 하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함수가 하나 지나갑니다. gx라는 함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물어볼 수 있냐면 fx와 g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어지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뭘 물어보는 문제냐?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절대값 fx-gx 자 요렇게 생긴 놈의 적분을 치세요 라는 게 저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조금 찝찝하죠? 되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걸 좀 확장된 개념으로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2차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의 넓이가 요만큼이라고 생각합시다. 요만큼을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요 상태에서 자, 요 그래프를 쌤이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발전을 시켜볼게요. 2차 함수를 붕 띄웠습니다. 띄우고 자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평행이동 이렇게 띄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A점하고 B점이라는 교점도 동일하죠. A점하고 B점이라는 교점도 동일하고 여기 쳐져 있는 이만큼 넓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단지 처음에 있던 그래프를 위로 좀 들어 올렸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싶다 구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gx하고 fx에서 보십시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먼저 구하시면 gx를 먼저 구하시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색칠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gx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에 밑으로 x축으로 되어 있는 요 파란색 부분 요만큼이 지금 뭘 의미하지? 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자 여기를 색칠해보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만큼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이만큼을 구하는 방법은 앞에 부여놓은 이만큼에서 얘를 뭐 하시면 됩니까? 빼면 되겠죠. 이해되니? 이런 느낌이십니다. 그럼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매번 그래프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위에 거 그리고 밑에 거 그려서 빼야 됩니까? 그러면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 봐봐. 요 영역을 잘라서 보면 요 영역 안에서는 요렇게 생긴 놈이 요 그래프, 즉 gx의 그래프죠.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 f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넓이는 항상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빼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넓이가 되어집니다. 아니 쌤 그럼 여기에 절대값은 왜 들어갑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당겨와 보세요. 이쪽에 오시면 A부터 B까지 구간에서는 누가 높이 있습니까? fx가 높이 있죠. 그러나 B부터 C까지 구간에서는 누가 높이 있습니까? gx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는 fx에서 gx를 빼야 되지만 인테그랄 B부터 C까지에서는 gx에서 fx를 빼야 넓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더 높이 있냐에 따라서 넓이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가 될 건데 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봐봐. 자, 넓이라는 거하고 정적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넓이는 절대값이 붙어있는 부분을 갖다가 적분을 치는 거. 이게 뭐다고? 넓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에서 두 함수가 부딪혀 있어도 어쨌든 그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빼는 개념이다. 아시겠죠? 이 그림이 꼭 곡선과 직선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느낌으로 곡선이 이렇게 있고 또다시 또 다르게 흘러가는 곡선이 또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역시 마찬가지로 구간 A부터 B까지는 누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으니까 fx에서 gx를 빼면 되고 B부터 C까지에서는 gx가 위에 있으니까 gx에서 fx를 빼가지고 적분친 거. 이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넓이 적분은 다 배운 겁니다. 그런데 요 넓이 적분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한 두 가지죠. 첫 번째 설명한 요 느낌하고 두 번째 설명한 요 느낌,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나와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얘기들 중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99번이 바로 나오는 게 맞나 지금? 순서가 맞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속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각각 s1과 s2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 거기다가 이제 밑줄을 좀 긋습니다. 두 부분의 넓이를 각각 S1과 S2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교재는 마플 시너지 교재니까 시너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너지 펼치면 됩니다. 대준아 이거 EBS 분석해보고 연계 자 보세요. 1299번. 자 문제 보이시죠?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일단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적분 구간 C부터 B까지 fx다 라고 되어 있죠. 자 C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으니까 적분을 이 방향으로 치라는 건데 자 익숙지 않죠? 우린 이 방향으로 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C하고 B에서 위치를 바꿉니다. 아래 끝과 위 끝의 위치를 바꾸면 즉 B를 밑으로 내리고 C를 위로 올리면 그럼 여기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fx dx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B부터 C까지 해서는 요만큼 적분 치게 되면 요 부호 자체 요만큼의 부호가 지금 뭐가 나옵니까?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근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곱해졌으니까 전체적 부호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 순간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넓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넓이의 표현법 S2라고 했으니까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니은번입니다. A부터 C까지입니다. A부터 C까지죠. A부터 C까지 A부터 C까지 fx 자 절대값 안 붙어 있죠. 절대값 안 붙어 있습니다. 절대값이 안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fx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A부터 C까지에 대한 얘기는 요 크기만큼 S1 그 다음에 요 크기만큼 S2인데 그거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왜 마이너스를 붙입니까? 여기는 플러스 구간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적분을 치게 되면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 플러스 값은 그냥 S1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B부터 C까지 적분을 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물론 넓이로 따지면 S2라는 넓이를 갖지만 적분 값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S2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니? 자 이런 느낌이 되어집니다. 자 디귿번입니다. 이제 봐. 절대값이 붙어서 절대값이 이게 무슨 말이니? 절대값이 붙는 순간 fx와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왼쪽 넓이 S1 오른쪽 넓이 S2 그래서 S1과 S2를 더한 게 답이 되어집니다. 이런 느낌이죠.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A와 도형 B의 넓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이라고 표현을 잘 보란 말이야. 여기 넓이라고 되어 있죠. 넓이.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 요 넓이가 지금 얼마가 되어 있냐면 3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넓이가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말은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fx dx 값 요거의 값은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 얘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9라는 뜻이다. 이해됐습니까? 넓이 3 넓이 9가 이런 뜻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의 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이 연결고리니까 2까지 fx dx를 적분을 치게 되면 자 하나는 마삼 하나는 뿔구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렇게 분배가 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e dx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요거대 값을 계산하시면 6이 되는 거고 뒤에 거는 적분 치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자,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얘가 2x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다. 이렇게 정리가 되셔서 6 마이너스 처음에 2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어지시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6 그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얼마가 돼? 8이 되어지니까 그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요런 느낌 괜찮아야 됩니다. 어떤 느낌? 요거를 적분을 칠 때 사실은 말이죠.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는 우함수죠. 우함수. 우함수가 되다 보니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지만 2배의 0부터 2까지 2dx다. 요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2는 앞으로 나가니까 4 곱하기 0부터 2까지 1dx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인테그랄 x 0부터 2까지. 그래서 답은 얼마? 8이다. 이렇게 쉽게 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 자, 받아 놓으시고. 자, 같은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fx와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f'x의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와 b라고 했었을 때 각각 8하고 5랍니다. 자, 요 넓이가 8이고요. 요 넓이가 5란 얘기죠. 자, 이때 f-2 값이 3일 때 f3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되겠죠? f'x dx 자, 얘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8이란 얘기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 f'x dx. 자, 요만큼의 부분은 얼마란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5란 얘기입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x축 밑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프라임 x를 적분 쳤으니까 자, fx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f1 값 마이너스 f-2 값. 얘가 얼마란 얘기입니까? 8이란 얘기입니다. 자, 얘 같은 얘기는 자, 마찬가지죠. f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그러면 f3 값 마이너스 f1 값. 얘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5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준 게 뭔가 보자. f1에서 f-2 값은 8. 그 다음에 f3 값에서 뭘 빼면? f1 값을 빼면 마이너스 5랍니다. 그럼 요 두 개를 이렇게 연립해서 두 개를 이렇게 더해버리면 얘하고 얘가 더해지겠죠? 그럼 f3 값 마이너스 f-2 값 얘는 더했으니까 얼마가 돼? 3이다. 요런 얘기가 되어지시면서 뒤에 나와 있는 요 값 있죠? f-2 값. 요 값을 3이라고 밝혀줬습니다. 얘가 3입니다. 그 앞에 있는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6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죠. 되겠습니까? 자, 이것도 눈으로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는 문제풀이입니다. 되겠지? 받아 놓으시고. 자, 초반에는 조금 쌤이 다 풀어내려가면서 어떤 느낌인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y는 x의 제곱이죠. y는 x의 제곱과 x는 0과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 y는 x의 제곱과 밑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2분의 s1의 값은 얼마나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시란 말이야. 자, 이걸 내가 오리지널 풀이로 풀면 그지? 오리지널 풀이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일단 오리지널 풀이로 풀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죠?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1이죠. 1.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 S2의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제곱 dx죠. 자,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 x의 3제곱에 0부터 1까지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S2의 넓이는 3분의 1, S1의 넓이는 1에서 뺐으니까 3분의 2.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분의 2분의 3분의 1.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원래 이렇게 푸는 게 기본적인 풀이입니다.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풀지 않는다 그랬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다 써놓습니다. 자, 아리키메데스 원리. 그러니까 아리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분을 치지 않고 문제를 풀 겁니다. 아리키메데스 원리는 뭐냐면 자, 어떠한 도형 하나를 보냅니다. 어떤 도형을? 2차 함수의 도형을 딱 보내면 이 2차 함수가 꼭지점과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2차 함수니까 얘가 이제 곡선의 20률 자체가 x의 제곱으로 휘어지는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곡선과 직사각형의 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부분의 넓이의 비는 항상 몇 대 몇이다? 2대 1의 넓이의 비를 유지한다. 자, 이게 x의 제곱일 때 2대 1입니다. 아니 쌤, 아리키메데스 원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보편타당하게 다른 거에도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3차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3차 함수를 만들어
그럼 y는 x의 3제곱이라는 3차 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3차 함수를 똑같이 직사각형으로 둘러 씌워서 이렇게 둘러 씌워서 자 직사각형과 곡선으로 위쪽으로 휘어진 요만큼에 해당되는 넓이와 그 다음 밑에 있는 요만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냐? 이때는 3대 1이 되어집니다. 3대 1. 그래서 x의 3제곱일 때는 3대 1, x의 제곱일 때는 2대 1, x의 4제곱일 때는 4대 1, x의 5제곱일 때는 5대 1, x의 n제곱일 때는 n대 1. 그래서 그게 뭐가 됩니까? 아리키메데스 원리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는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하고 밑에 있는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해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3분의 2이다. 여기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 그림 두 개는 지금부터 많이 써먹을 거니까 요 그림 두 개는 머릿속에다가 반드시 저장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아리키메데스의 원리다라고 해서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아리키메데스 원리. 이 정적분은 넓이 단원 들어가시면 정적분을 치는 것보다 정적분을 치지 않고 답을 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아리키메데스 원리 하나. 자, 다음 이거 보세요. 이제 x의 3제곱 마이너스 9x죠. x의 3제곱 마이너스 9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럼 얘가 뭐냐? y는 자 x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9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y는 x, x마 3, x 뿔 3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시겠죠. 그럼 얘가 이제 그래프를 찍 하고 그리면 마이너스 3.0.3점이 돼 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섰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섰다가 내려가는 이러한 느낌의 그래프가 만들어지십니다. 이해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부분의 넓이는 뭐냐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렇게 생긴 부분하고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세요. 넓이. 자,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 요건 x축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x의 3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얘가 전체적으로 넓이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요쪽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를 적분친 값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요 부분의 넓이를 한번 쌤이 구해볼게. 자, 적분쳐야 되겠죠?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마삼부터 0까지가 되고 뒤에 거는 인테그랄 똑같이 4분의 1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9 x의 제곱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가 되어집니다.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0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3 집어넣게 되면 4분의 81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다음에 2분의 자 99 81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지고요. 마이너스 다음 중가로 열고 처음에 3 집어넣으면 4분의 81 됐죠? 마이너스 2분의 99 81 됐습니까? 자, 뒤에 거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럼 저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된가 봅시다. 자, 마이너스 4분의 8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81 됐습니까? 다음 마이너스 4분의 8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81. 자, 이렇게 되어지는 값이죠. 자, 보시면 자 일단 계산 들어가기 전에 자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자 봐봐. 앞에 있는 영역의 넓이하고 뒤에 있는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맞아 안 맞아? 3차 함수인데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의 넓이 있죠. 요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넓이가 계산해보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계산해보니까 똑같이 나왔더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선생님 그럼 저거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봐봐. 처음에 함수를 다시 고찰해보자. 그러면 처음에 함수가 어떻게 생겼니? x의 3제곱 마이너스 9x의 1제곱. 그러니까 처음부터 함수 자체가 무슨 차로만 이루어져 있지? 무슨 차로만?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죠. 홀수차. 이처럼 함수가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르지? 기함수라고 부르고 기함수는 무슨 쭉 대칭이 돼? 뭐가 되지? 원점 대칭이 되죠. 원점 대칭. 맞아 안 맞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뭐를 알고 있었냐면 이 함수는 처음부터 요렇게 생겨먹은 요 부분하고 0,0 원점에서 요 부분이 대칭이 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180도 회전하면 포개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는 똑같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럼 저걸 알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것에 적분을 친다고 했을 때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처음부터 이런 풀이로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0부터 3까지 fx d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넓이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 거기에다가 곱하기 뭐만 하면 됐다는 얘기야? 2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다. 원래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느낌이죠. 이해하시겠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저렇게 뛰다가 아니고 이제 처음부터 홀수차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는 기함수다. 원점 대칭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두 위에과 밑에의 넓이는 똑같을 거다. 그러니 나는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약간 다른 느낌의 보충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느낌의 보충이 필요하냐면 자, 이것도 아리키메데스 원리와 같이 하나 더 적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어떤 함수, 3차 함수 되겠습니까? 3차 함수입니다.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3차 함수.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으면 3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그지? 변곡점. 자, 3차 함수의 변곡점. 무슨 말이냐면 위로 볼록인 지점과 아래로 볼록인 지점이 이렇게 바뀌는 성격. 여기가 변곡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곡점을 중심으로 변곡점을 지나가는 이 선을 그었을 때 잘 듣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변곡점에서부터 어디까지? 극소값까지와 변곡점에서 다시 fx가 만나는 점까지의 길이의 b는 몇 대면? 1대 얼마? 루트 3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1대 루트 3. 마찬가지로 변곡점에서 극대값까지와 변곡점에서 다시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의 b 몇 대면? 1대 루트 3.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1대 루트 3이 되어집니다. 자, 이때 자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하여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하여 항상 점대칭입니다.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이해하겠습니까? 3차 함수는 뭐에 대한 점대칭?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함수는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자르면 변곡점의 왼쪽 부분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와 변곡점의 오른쪽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는 항상 같습니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다. 써놓으세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다. 항상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다. 변곡점에 대하여 점대칭이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 3차 함수는 자, 저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변곡점을 중심으로 지나는 A로 둘러싸이는 부분과 B로 둘러싸이는 부분, 그러니까 A에 둘러싸이는 부분과 B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는 같다. 이해됐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선생님 봐봐. 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변곡점에 대한 이 키워드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자, 이겁니다. 내가 자, 요렇게 접선을 하나 긋죠. 접선. 그러면 이 접선과 평행한 접선을 딱 긋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하고 평행하게 점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접선을 긋게 되면 그럼 여기 접점이 생기겠죠? 여기 접점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 평행하게 그은 접점과 접점을 연결하면 그 접점과 접점의 한가운데 누가 있다? 변곡점이 있다. 자, 이것도 변곡점의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변곡 접선이 접선의 기울기가 근방에서 최대가 된다. 절대값의 크기가. 이거 말고 자, 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 놓으시라고. 알겠지? 자, 처음에 1대 루트 3 아셔야 됩니다. 1대 루트 3. 그다음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3차 함수는 변곡점을 지난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항상 같다. 아셔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3차 함수는 평행한 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개의 접점은 변곡점이 중점이다. 아시겠죠? 변곡점이 중점이다. 자, 이것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써먹어지는 둘레가 되어지니까 잘 봐놓으시고요. 자, 보세요. 자, 다음에 이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뭡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이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y는 x2가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보다시피 0과 2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포물선입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냐면 x는 마이너스 2, x는 2.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x는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의미합니까? x는 마이너스 2와 x는 2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너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자,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0까지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이죠.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dx, 이거는 그냥 넓이로 인정받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아 안 맞아? 근데 0부터 2까지에 해당되어지는 부분, 이 부분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dx가 넓이가 될 수 없으니 뭘 붙여야 됩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푸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푸셔야 되는 게 맞다고. 맞지? 자, 근데 이제부터 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적분으로 구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아셔야 될 거. 자, 우리가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의 fx가 여기 x축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점을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요만큼에 해당되어지는 요 있죠, 여기에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원래는 인테그랄을 붙여서 그래야 돼요. 원래 구하는 방법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넓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fx dx를 정적분 쳐야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저 부분의 넓이가 되어지시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지금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구한다?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이렇게 구하시면 요게 저거대 그냥 넓이가 되어집니다.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써놓은 이 분량에서 요만큼 있죠. 요만큼은 빨리 구할 수 있죠. 이만큼은 뭐가 되냐? 요만큼은 6분의 되겠죠? 지금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이죠. 1,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0의 몇 제곱? 3제곱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얼마가 되죠? 8이죠. 그러니까 저 부분의 넓이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3분의 4입니다. 되죠? 그러니까 요 넓이는 3분의 4라는 걸 금방 우리가 구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저기는 3분의 4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3분의 4가 되어진다고. 자, 3분의 4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요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제 요 부분의 넓이만 우리가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 실질적으로 얘만큼은 3분의 1 x의 3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 2 값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어지겠고 마이너스 4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20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3분의 20이란 넓이와 3분의 4라는 넓이를 더해야 되니까 얼마가 되니? 3분의 24가 되어져서 결국 얼마가 됩니까? 8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게 6분의 공식을 하나 썼습니다. 6분의 공식. 되겠지? 자, 머릿속에 담아 놓으세요. 6분의 공식. 자, 그러면 여기에 자, 또 CF가 하나 들어갑니다. CF. 뭐가 들어가냐? 자, 보세요.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요 2차 함수를 갖다가 봐봐. 이렇게 감싸고 돌아갔는데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 쳐져 있는 요 부분의 넓이와 2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선 부분의 넓이, 요 두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려면 그거를 꼭 내가 적분 쳐봐야만 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비가 2대 1이 되어지면 A와 B는 넓이가 항상 같습니다. 이게 왼쪽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으로 가서도 따다다다다 가서 여기 C를 만들어 놨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거리의 비가 2대 1이 되어지면 그럼 뭐도 같다? C도 같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거 자, 두 번째 CF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놓으셔야 될 거리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CF2 자, 잘 적어놓고 자, 무조건 머릿속에 담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CF2입니다. 봐봐. 자, 꼭지점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딱딱딱딱 올라가서 지금 밑으로 쳐져 있는 요만큼의 넓이 A와 이 넓이 A와 그 다음에 위로 올라선 부분의 넓이 B,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넓이 B가 같아지려면 요렇게 되어 있는 이 길이의 B가 루트 3대 1 요렇게 되어졌을 때 저 두 개의 넓이도 같아집니다. 저 때는 루트 3대 1입니다. 루트 3대 1. 자, 저거를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루트 3대 1. 되겠습니까? 루트 3대 1.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개념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
개념 설명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거에 대한 비율의 관계를 머릿속에다가 외우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개념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율의 관계를 외우는 거. 아시겠지? 저거를 써먹게 저렇게 써먹을 거니까 자 반드시 저장을 해놓고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와 x로 둘러싼 동일 넓이. 자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잘 봐봐. 일단은 요 문제 풀기 전에 상식 하나만 얘기하자. 상식. 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상식 뭐냐면 절대값 x의 전체 제곱이다. 이거 하고 x의 제곱은 항상 같은 거죠. 그지? 어차피 제곱하면 다 플러스가 되니까 절대값 x를 제곱하든 그냥 x를 제곱하든 같은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 문제를 던졌을 때 이 문제를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저건 저렇게 보는 게 무방합니다. 그럼 선생님 다시 이제 얘기해 볼게. 봐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본다면 fx를 얘라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 왼쪽에 써져 있는 절대값 x의 제곱 마 절대값 x 마이너스 2 있죠.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f 절대값 x라고 불러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다시 한번 봐. 상식 차원에서 생각해봐. 자 x의 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내가 fx를 단순히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써져 있는 저 그래프는 f 절대값 x가 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누구나 다 이 그래프는 쉽게 구합니다. 이 그래프는 쉽게 구해. 이 그래프가 지금 x-2, x 플러스 1이니까 그래프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를 밟고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자, 이거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y축이 하나 지나가겠죠. 이렇게. 이거 다 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다 그리면서 이거 그려봐 라고 하면 그때는 막 x가 막 절대값이 붙어있으니 막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 그래프는 지금 이 그래프지 않니?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그럼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 쌤이 어떻게 그렸습니까? x의 양의 부분 fx의 양의 부분을 하나 더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요렇게 그리면 얘가 뭐야? 얘가 f 절대값 x의 그래프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x의 양의 부분을 복사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그래프를 신나게 그리면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답을 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이렇게 생긴 부분이 몇 개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긴 부분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죠. 2개. 맞아 안 맞아? 그죠? 오른쪽으로 딱 대칭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문제의 답은 이런 거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누구? fx 원래 있던 그래프 그냥 이거 그리면 되잖아. 이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d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아주고 근데 그게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쓰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자 실질적으로 저 답을 쌤 이제 써볼게요. 보세요. 2 곱하기 자 마이너스 묶어낼게요. 자 그리고 뭐가 돼? 3분의 1 x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되겠죠? 가로 열고요.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고 0은 의미 없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2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3, 6은 18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이 되어집니까?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3분의 20이 남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면 물론 이 문제의 답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저 그래프를 저렇게 그려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더 발전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간다. 잘 봐. 자 상식적인 차원에서 다시 접근해봐. 자 절대값 x의 전체 제곱은 x의 제곱과 같다. 그러니까 문제가 x의 제곱으로 출발했지만 나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요렇게 써도 무방하다. 맞아 안 맞아? 이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보았을 때 요렇게 절대값이 꽝꽝 x에만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f절대값 x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이해되니?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면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 중에 f절대값 x는 x의 값이 양수인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하나 더 복사해서 그리면 그게 얘가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요만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오른쪽에 쳐져 있는 이만큼하고 이 부분은 같은 넓이니까 오른쪽만 구해서 몇 배 하면 되겠다? 2배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죠? 잘 봅니다. 자,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넓이를 AB라고 할 때 A 플러스 B 값을 한번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셨죠. 자, 보세요 이제. 자, X의 제곱 플러스 3X. 자, 그래프 빨리 한번 그려봅니다.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X 묶어내고 X 뿔 3이 되어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3과 0을 지나면서 휙 하고 돌아가는 요러한 느낌의 포물선이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로 둘러싸여 있답니다. 마이너스 1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한답니다. 되겠죠? 그럼 잘 보셔야 돼요. 또 헷갈리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요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를 적분치면 부호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를 그 다음에 플러스 0부터 1까지 x의 제곱 플러스 3x dx 이렇게 하셔야 요게 넓이 A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야. 됐죠? 자, 나번은 0과 2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보면 자 0이죠. 얘가 2가 되겠죠. 3차 함수죠. 휙 갔다가 x마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딱 붙어서 날아가는 이런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이것도 두 가지의 접근법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 빨간색을 구하려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되겠죠? x-2의 제곱의 dx 이거 적분하면 이가 넓이가 되는 거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안 구한다고?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 답은 12분의 1 곱하기 베타 2 마이너스 0의 전체 4제곱 그래서 16이 되어지니까 12분의 16 4 3 12 4 4 16 3분의 4라고 넓이가 빨리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CF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3차 함수가 하나가 이렇게 쭉 가서 접하고 넘어갔다. 그다음에 여기가 알파다. 여기가 베타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이 부분의 넓이 요 3차 함수 fx의 최고차항이 ax의 3제곱 이렇게 출발한다고 했을 때 요 부분의 넓이 s는 어떻게 구한다?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이렇게 구한다. 라는 것도 여기다가 또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지? 자, 적분을 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적분을 치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적분을 칠 필요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 자, 받아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아시겠니? 이 모양이 딱 갖춰졌을 때만 저거를 공식을 쓰는 겁니다. 막 아닌데 막 내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 오케이. 자, 받아 놓으시고. 자, 넓이에 대한 얘기는 지금 조금 더 세밀하게 쌤이 풀어주고 있으니까 자, 잘 보시라고. 지금 다 풀어주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쌤이 건너뛰기를 할 겁니다. 자, 대표 문제 또는 터프 문제. 요것만 풀 거야. 자, 보세요. 자, 다음. 자, 보세요. 곡선 y는 4x의 3제곱과 x축 및 직선 x는 마이너스 1,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82가 되어졌을 때 라는 얘기죠. 자, 이제 요 문제를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써봐. 신호지. 왜 안 갖고 와? 맞불 신호지. 자, 요렇게 그린 그래프가 y는 4x의 3제곱의 그래프라는 건 다 그릴 수 있죠.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는 얼마? 마이너스 1. 그죠? 자, x는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x는 a. 자, 그죠? x는 a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81일 때. 자, 이제 이거 오늘 가르쳐 준 거 있으니까 적분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적분치면 안 된다고 오늘 쌤이 처음에 아리키메데스 원리 알려줬지. 그래서 봐봐. 오른쪽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의 넓이가 누구니? 이렇게 돼 있는 요만큼의 넓이하고 넓이야.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의 넓이 두 개를 넓이를 더했더니 얼마가 됐어? 지금 82가 된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 자, 오른쪽부터 해보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이 가로의 길이가 a잖니, 그죠? 그럼 세로의 길이는 4a의 3제곱이야, 그지?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총 얼마가 되니? 4a의 4제곱이 되어지겠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 넓이의 비가 3대 1이니까 3대 1이니까 몇 분의 몇을 차지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저기의 넓이는 얼마가 되니? a의 4제곱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됐죠? 자, 마찬가지야. 요렇게 생긴 부분 자 보자. 되면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1이죠. 1. 세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세로의 길이가 4가 되죠. 4. 여기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사니까 4. 그럼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니? 전체 넓이는 4죠. 네, 4 곱하기 3대 1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넓이 얼마가 돼? 1.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1이야. 그러니까 a의 4제곱에다가 1을 더했더니 얼마가 된 거야? 82가 된 거야. 그럼 a의 4제곱은 얼마야? 81이야. 그럼 a는 얼마가 돼? 3이야.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다고. 자, 적분치지 않고, 아시겠지? 적분치지 않고 비율의 관계만으로 답을 쓰는 거. 적분을 치는 순간 실수할 확률이 확 늘어나. 아시겠지? 그러니까 적어대 비율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푸는 저거에 대해서 확실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라고. 알겠지? 자, 아리키메데스 원리. 자, 잘 봐 놓으시고.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3x 절대값 x와 x축 및 x는 마이너스 1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8일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고요. 보세요. 지금 이 느낌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 그래프를 또 못 그리시면 안 되겠죠? 자, 이게 x가 양수가 되면 3x의 제곱이 되고 x가 음수가 되면 마3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봐봐요. 그래프가 땅땅땅땅땅땅땅땅 가서 누구? 이렇게 가고 있는 3x의 제곱을 하나 그리시면 되고, 또 하나는 자 땅땅땅땅땅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땅땅땅땅땅땅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 요렇게서 요렇게 가고 있는 요만큼만 그리시면 되죠. 얘가 뭡니까?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입니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x는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1. 자, x는 a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이 요렇게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의 넓이죠. 요 부분의 넓이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의 넓이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28이 된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것도 이제 기억이 나는 거 있지? 자, 쌤이 풀어주지 않아도 알 것 같은 느낌. 요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자르자. 자, 이렇게 자르면 가로의 길이는 a가 되는 거 다 보이실 거고 세로의 길이는 뭐가 돼? 3a 제곱이 되어지니까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4a의 제곱이다. 근데 2차 함수니까 몇 대 몇? 2대 1이다. 그럼 얘가 차지하고 있는 건 저기서 몇 분의 몇?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오른쪽 넓이는 3분의 4a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자, 마찬가지다. 1을 갖고 자르자. 이렇게 잘랐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길이는 1이죠. 그다음 이쪽 밑에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어지겠죠. 길이가 이게 3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3이죠. 3. 3이니까 3 곱하기 2대 1. 그러니까 전체 3분의 1을 차지한다. 얼마가 돼? 1이죠. 1. 그러니까 이 넓이는 1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3분의 4a 제곱을 했더니 그게 얼마가 됐다? 28이다. 그러면 3분의 4a의 제곱은 넘어가서 얼마다? 27이다. 그러면 4a의 제곱은 얼마지? 81이다. 그러면 a의 제곱은 얼마지? 4분의 81이다. 되겠죠? 자, 맞습니까? 27, 81, 4a의 제곱. 그럼 a는 2분의 9인데 뭐야? 자, x는 마이너스 둘러싼 도형의 넓이가 28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됐고, 자, 이게 지금 2차 함수니까 여기 쭉 잘라서 얘기를 하면 여기가 a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거는 3a의 제곱.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여기 곱하면 3a의 3제곱인데 어떻게 넓이를 이렇게 썼니? 이 바보가. 자, a하고 3a 제곱 곱하면 얼마가 돼? 맞아 안 맞아? 그죠? 3a 3제곱이죠. 자, 그 중에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러니까 얼마가 돼? a의 3제곱이죠. 자, 어떻게 저렇게 풀어놨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는 a의 3제곱. 밑에 거는 뭐 1이겠죠. 이렇게 했더니 얘가 얼마가 됐다고요? 28이죠. 그래서 a의 3제곱은 넘어가서 얼마? 27.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 3.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 이것도 적분 안 치고 뭘로? 아리키메데스 원리로. 이해되겠지?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리키메데스 원리. 자, 이거 보세요. 자, 봐봐. 이제 눈으로 읽어봐봐. 자, 봐봐.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2x와 x축 및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가 됐답니까? 3분의 8이 됐답니다. 이해하겠죠? 이 두 개의 넓이를 더했더니 3분의 8이랍니다. 그러면 요렇게 생긴 요만큼의 넓이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요. 요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돼? 6분의 8입니다. 그러니까 저 넓이가 얼마죠? 3분의 4입니다. 이해됩니까? 야, 근데 봐봐. 전체 넓이 합이 3분의 8이 됐다지.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되셔야 돼? 3대 얼마?
4가 돼야 되지. 그럼 이게 3대 4가 되니까 요것 대 요것의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돼야 돼? 3이다. 이렇게 푸시는 거라고. 이해돼? 지금 저 문제도 뭐 하지 않았니? 적분 안 쳤어. 지금 쌤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고 있어야 돼. 넓이가 적분이다. 아, 막 적분 쳐서 이게 아니라고 지금. 거의 대부분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많은 문제가 비율로 해결되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자, 저런 느낌으로 자 문제를 초반에 풀어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폭이 2m, 높이가 1m인 어느 텐트의 출입구의 곡선 부분은 2차 함수의 일부분을 나타낸다. 텐트의 출입구의 넓이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텐트의 출입구의 넓이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셨는데,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 요 부분이 텐트의 뭐가 되겠습니까? 출입구가 되겠죠. 되겠니? 그러니까 요 출입구에 너 뭐를 구해보랍니까?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뭐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2차 함수를 구해보면 y는 a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근데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0,1을 지나니까 1은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 그래서 a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았습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3제곱이다. 그럼 6분의 1 곱하기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3제곱 8이 되겠죠? 뭐 얼마가 돼? 6분의 8이 되니까 답은 얼마다? 3분의 4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정리가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자 끝나셨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f'x는 얘고 f0은 여기고 fx와 x2의 분의 넓이를 구해봐 라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 답 써보세요. 자 이 문제 이제 풀어봐. 자 이 문제 될 수 있으면 뭐 하지 않고 적분 치지 않고 자 답을 써봅니다. 손 들어. 앉아. 아니 손은 들고. 앉아. 알았어 앉아. 야, 유비는 졸려 죽겠다. 선생님 못 가겠어요라고 하다. 알았어. 좀 쉬어라라고 했음에도 달려왔는데 넌 학교 갔다 왔네. 학교 왜 갔어? 운동교육. 그거 하지 마 이제. 하루. 해야 되냐 유비야? 아니 얘 말고 저만 해요. 하지 말라고 니도. 안 돼요. 자 근데 얘가 오지 말자 했어요 저한테. 그래갖고 엄플해가지고 쌤한테 안 간다 하고 간다 하면 어떨까. 빨리 책 안 꺼내. 진호지. 이름장 꺼내. 진짜 이것들은 정말 진짜 이거는 진짜. 어제 늦게 왔어요. 자 답 뭐니? 답 나온 사람 말해봐. 동훈 답 얼마 나왔어? 야 이씨. 찬웅 답 얼마야? 답 나왔어? 야 이씨. 이것들이 뭘 열심히 다행히 답 얼마니? 안 나왔어? 나왔지? 하고 있어? 연필도 안 가져왔다는데. 야 빨리 앞에 봐요. 푸신 좀 주세요. 진짜 초등학생들 데리고 내가. 자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니네 지금 요 문제에서 일단 해결은 보셔야 돼. 뭐를 해결을 보셔야 되냐면 봐봐. 이거 가지고 f'x가 이거잖아. 그럼 이게 fx를 일단 적분을 쳐. 그럼 얼마가 돼? 3분의 1 x의 3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되어지잖니. 그죠? 근데 f0 값은 0이니까 c도 0이야. 그래서 이게 fx인 거야. 이게 fx라고. 그죠? 그래서 fx는 뭐가 됩니까? x로 묶어내시면 3분의 1 x로 묶어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가 마 루트 3 플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0 플러스 루트 3을 밟고 지나가는 무슨 함수?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니까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했었잖아. 3차 함수를 구해놓고 보니까 3제곱과 1제곱밖에 없어. 홀수차 함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야? 이거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요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의 넓이가 몇 개? 2개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 말이야. 이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루트 3까지 누구? 지금 fx 어디 있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3분의 1 x의 3제곱 마이너스 x dx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된다 그랬지. 근데 그게 몇 개 있다고? 몇 개?
2개.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되어지겠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3분의 1 x의 3제곱 적분치게 되면 얼마가 되니? 12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0부터 어디까지? 루트 3까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루트 3을 집어넣으면 9니까 12분의 9가 되어지겠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지겠다. 이런 느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6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어지십니까? 약분하면 2분의 3이다. 이런 느낌으로 답이 나와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것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초반의 넓이 부분은 지금 쌤이 처음에 뭐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적응하시라고. 아시겠지? 자,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좀 적응을 하시라고. 자, 이런 느낌이십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하나 더 내려가 봅니다, 이제. 자, 내려가시면 자, 터프 문제 나왔죠? 1312번. 자, 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문제 답을 내봐야지. 자, 이제 터프 문제야. 첫 번째 유형을 전부 다 풀어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니네가 이 문제 답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 거죠. 네, 잠깐만. 프라임 x를 적분치해야 되니까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가 되어질 겁니다. 되겠죠? 자, 이게 이제 2,0을 지나니까 0은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c 되겠죠? 자, 그러니까 c 값은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fx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fx가 어떻게 결정됐느냐?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로 결정이 되셨고요.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는 프라임 x를 0 쳐서 얻은 값이 1과 3과 2와 2와 마이너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프라임 x가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극대 극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극대 그 다음에 2에서 극소를 갖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지겠고 여기가 지금 2가 되어져 있는 이러한 느낌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2를 집어넣게 되면 2,0이니까 여기에 딱 닿아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닿아 있는 요만큼의 그래프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지금 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겠죠? 여기가 되어지겠고 자, 봐봐. 그럼 요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지. 자, 요점의 좌표도 요거 는 0 해갖고 구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구하라 그랬습니까? 자, 봐봐. 자, 봐봐. 자, 요것도 CF. 자, 모르는 사람은 써놔. CF. 자, 봐봐. 저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요렇게 가고 있는데 어떠한 직선 자체가 접해서 나가서 이쪽 접점이 T로 시작했다 그러면 요쪽 다시 만나는 요점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T. 맞아 안 맞아?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때 A하고 B가 뭔데? 요거 이름 이거 AX의 3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여기 접해 있는 요 점의 x좌표가 얼마야? 2죠. 2.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되겠죠? 2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0이 된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12분의 절대값 a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2분의 4의 4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12분의 4의 제곱이면 16 곱하기 16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4, 32, 4, 42. 3분의 64.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 5번이 나오는 이러한 과정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 과정 중에서 저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0 잡는 거 저것까지 다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바꿔. 자, 전부 다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바꿉니다. 마이너스 2,0점을 찾는 것도 교체. 자, 이해되죠? 저기 푸는 방법들 모두 교체. 적분을 쳐서 푸는 거에서 다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점 2,0점을 알았을 때 요점을 빨리 잡는 방법.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t 알겠죠? 그 다음 3차 함수가 접하는 것과의 넓이 구하는 거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되겠죠? 요거까지 전부 다 바꾸십니다. 아시겠죠?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4제곱. 자, 바꾸십니다.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챕터 하나 끝났죠? 다시 풀어봐. 다시 최대한 뭐 하는 방법으로? 빨리 푸는 방법으로. 자, 해보십시오. 최대한 빨리 푸는 방법으로 갑니다. 최대한 빨리 푸는 방법으로. 자, 최대한 빨리 푸는 방법으로 답을 내봅니다. 그래도 올해 수능은 난이도가 차곡차곡 낮아지는 계산 지저분한 문제들 있잖아. 그거 잘 해야 된다.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계산이 지저분한 문제가 있잖아. 하고 영어 하나 더 나올 거고 대선 거 전과 못 봐줄게. 그거 수학 그 지금 그거 나가 있는 거 있죠? 그거 1회치 한번 답 써봐봐. 자, 답 나온 사람 말해봐라. 몇 번이니?
자, 요쯤 되면 이제 빨리빨리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 프라임 x 그림과 같고 fx는 극대값이 5이고 자 봐봐. 그럼 이 그래프만 갖고 얘기하면 지금 프라임 x의 부호의 변동이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넘어갔니? 플러스로 넘어간 점이니까 자, 요 점이 감소해서 증가가 되어지니까 이거 극소가 되겠죠. 극소. 자, 여기는 부호 변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갔으니까 증가하다가 감소니까 극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대값이 5라는 거는 f3 값이 5라는 거 알려준 거죠. 극소값이 1이라는 건 f-3 값이 1이라는 거 알려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되겠죠? 닫힌 구간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셨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바로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보세요. 자, 마이너스 3점에서 극소, 그 다음에 플러스 3점에서 극대. 근데 그래프가 극소와 극대를 가지면서 지나가는데 이때 요 높이가 얼마죠? 1입니다. 요 높이가 얼마죠? 5입니다. 그래서 x축이 이렇게 흘러가겠다 이런 느낌 괜찮죠? 이런 느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값은 얼마다? 마3이다. 그 다음 여기서 값은 얼마다? 뿔3이다. 되겠죠? 그래서 마3과 뿔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셨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봐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자, 요렇게 돼 있는 요만큼으로 딱 잘라서 생각을 하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죠. 자, 요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의 넓이. 그죠? 요 부분의 넓이하고 그다음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의 넓이가 되어지는데 근데 어쨌든 뭐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가 되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내가 구해 놓으시면 요 문제에 답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답을 쓰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fx 값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되죠. 그럼 fx 값은 결정을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자, 일단 프라임 x 값이 어떻게 생겨 먹었습니까? 프라임 x 값이 마3과 뿔3을 근으로 하죠. 그러니까 a x 마3 x 뿔3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f 프라임 x 값이 뭐가 됩니까? ax의 제곱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x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그럼 fx 값은 뭐가 됩니까? 3분의 ax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a 값하고 c 값 어떻게 구합니까? f 마3 값은 1이죠. 그러니까 1 값은 마이너스 3 값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7이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9a가 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죠. 9가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81 플러스 c가 되어집니다. 하나. 자, 다음 3 집어넣으면 5가 나오니까 5 집어넣게 되면 자, 3 집어넣습니다. 27이니까 9a가 되어지겠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마가 돼? 81 플러스 c가 되어집니다. 요 두 개 그대로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빼버립니다. 자, 빼버리니까 결국 마이너스 4 값은 마이너스 18a 값이 되어집니다.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8분의 4 9분의 2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됐나? A값이 9분의 2가 나오는 순간 나머지 것들 C값도 구해지겠죠? fx 결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적분을 쳐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봐봐. 비율을 쓰지 않은 문제가 내면 굉장히 복잡해지지. 적분을 쳐야 되는 막 불편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신 문제에서 저렇게 해서 저런 문제를 적분으로 쳐야 될 문제가 나오면 진짜 빨리빨리 하셔야 되겠지. 그럼 이제 실수할 확률 높아져. 시간 많이 까먹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문제까지 적분 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f'(x) 자, a 묶어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어지니까 ax의 제곱 마이너스 9 a가 되어지는 x가 아니고 자,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되겠습니까? 그죠? 자, 적분치게 되면 이제 3분의 a x의 3제곱 마이너스 9ax. 자,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로 바뀌어버렸죠? 9ax. 자, 이거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원점 대칭의 3차 함수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극소 값과 극대 값이 얼마다? 라는 걸만으로도 문제 푸는데 굉장히 좀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받아놓으시고 자, 넘어가 볼게. 자, 넓이의 b가 주어진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런 느낌이신데요. 자, 요거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둘러싸인 넓이가 있다. 근데 a 대 b가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이때 상수 p의 값을 구해봐라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봐봐. 자, 요렇게 반을 딱 자르게 되면 그죠? 지금 a하고 b의 넓이의 b가 1대 2래. 그럼 요만큼하고 요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겠죠. 근데 여기는 꼭지점에 x좌표니까 보시는 분 알겠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럼 물어보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 dx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0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이거하고 넓이는 똑같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0부터 2까지 적분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더해서 0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3분의 1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px 이거를 0부터 2까지 적분하게 되면 3분의 8 마이너스 8 플러스 2p 얘가 얼마가 됐다? 0이 됐다. 그럼 2p 값은 넘어가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24니까 3분의 16이 되어집니까? 그럼 p 값은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6 그죠? 6분의 16 3분의 8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어지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지? 됐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문제를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좀 넘어갈게요. 어떤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 보세요. 자, 다음 노멀 문제, 그 다음에 노멀 문제, 그 다음에 또 노멀 문제인데 요 문제 한번 보죠. 요 문제. 자, 등차 수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세 부분의 넓이를 각각 s1, s2, s3라고 했을 때 이 세 부분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런데 A부터 B까지 구간의 넓이가 8이다. 오, 얘가 8이랍니다. 넓이가 8이랍니다. 요렇게 8이랍니다. 자, 이렇게 8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0부터 C까지 전체적으로 0부터 C까지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냐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요 넓이는 얼마입니까? 8마 D죠. 8마 D. 8마 D. 요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8 플러스 D죠. 넓이가. 맞아 안 맞아? 근데 적분값은 뭐가 됩니까?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왼쪽 적분값 얼마가 됩니까? 왼쪽 적분값 마이너스 8 플러스 D가 됩니다. 이 적분값 8이죠. 이 적분값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가 됩니다. 요거 세 개 더하시면 됩니다. 얘하고 얘가 없어지죠. 얘 없어지죠. 마팔이죠.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다. 이런 느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를 또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어렵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쉽게 바르게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면 자, 문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정리가 되시고요. 자, 문제 수준도 요 정도 느낌이면 괜찮습니다. 괜찮겠나? 오케이. 자, 받아 놓으시고요. 자, 이게 1317번 문제인데 자, 괜찮습니다. 자, 다음 터프 문제입니다. 답 써보세요. 자, 답 나왔니? 동호 몇 번? 4번. 이러한 또 시작됐다. 시험 날짜가 오래 남았잖아. 그지? 또 시작됐어. 시험 날짜가 오래 남으면 겁나게 잘해. 막 1등이야 1등 맨날. 그지? 저기 금방금방 이해하고 금방금방 받아주고 정말 잘하지. 시험 보기 오래 남으면. 그죠? 다행히 몇 번? 4번. 또 찬웅이 몇 번? 찬웅이 왜 넓이에 들어와서 힘을 못 쓰냐? 앞에 건 잘하다가.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일단 쌤이 질문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의 넓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근 자체를 알기 때문이죠. 얘가 1하고 4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6분의 공식에 의하여 6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4 마이너스 알파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6분의 27이 되어지니까 여기는 3, 2는 6, 3, 9, 27.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29입니다. 2분의 9입니다. 그럼 넓이로 따지면 보세요. 자, 여기가 넓이가 2분의 9니까 요 넓이는 2분의 9 마이너스 D가 되고요. 요 넓이는 2분의 9 플러스 D가 되어집니다. 적분값은요. 요 적분값은 그대로 2분의 9 마이너스 D고요. 요거 대 적분값은 마이너스 2분의 9고요. 요거 대 적분값은 그대로 2분의 9 플러스 D가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요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셨습니다. 이때 0부터 K까지 적분값을 더하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마디 뿔디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2분의 9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저거 적분 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활용. 자, 이것도, 자, 보세요. 자,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금방입니다. 보세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1과 x축 및 두 직선, x는 2-h, 2 플러스 h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h라고 했을 때 이것의 값을 한번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봅시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3x의 제곱 플러스 1값이니까 얘가 이렇게 가셔서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자, 얘가 플러스 1값이죠? 플러스 1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2-h, 2 플러스 h니까 자, 여기 가운데다가 2를 하나 줍니다. 이렇게 2를 주면 그러면 당연히 2 플러스 h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2 플러스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뭐가 있겠습니까? 2-h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한 얘기는 지금 2-h부터 시작해서 2 플러스 h까지 요렇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요 넓이 자체가 참 웃긴 게 만약에 요러한 느낌의 값을 이거를 내가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sh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렇게 구해지겠죠. 인테그랄 2-h부터 인테그랄 2 플러스 h까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sh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인테그랄 2-h분의 인테그랄 2 플러스 h의 자, 누구? 함수 저거죠. fx dx의 정적분 값이다. 그럼 이 문제는 풀으라는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값분의 되겠죠. 자, 인테그랄 2-h분의 2 플러스 h의 fx dx입니다. 자,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다음 과정이죠. 요 다음 과정. 와, 뭔가 열심히 막 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구한가 봐봐.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자, 구하세요. h가 0 들어가면 분모가 0이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h가 0 들어가면 분자도 0이죠. 0분의 0꼴이니까, 자, 로피탈이죠.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그랬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분모 미분처 1이죠. 분자 미분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h. 그런데, 마이너스 붙었죠. 속미분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이래 놓고 나서 h가 0으로 가니까 없애. 그럼 얼마가 돼? f2 여기도 마찬가지로 f2 2f2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2f2 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위로 올라가셔서 여기다가 f2 값을 구하시게 되면 4, 3, 12, 13이 되어지죠. 2배니까 26이다. 자, 이렇게 푸는 걸 가장 빨리 풀이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 풀어주는 거야. 됐죠? 근데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생님 정적분의 미분, 자, 요거 미분 친 거 있죠? 요거 미분 친 거 나 잘 모르는데, 자, 그러면 저 앞으로 가셔야 되겠지? 정적분 단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정적분의 미분 단원에 보면,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자, 요거 cf. 자, 미분을 치게 되면 얘는 뭐가 됩니까? fx가 되죠. 첫 번째. 자, 두 번째,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 dt. 자, 요거 미분 치면 뭐가 되어집니까?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가 되어지죠. 괜찮죠? 자, 세 번째, 자, 인테그랄 되겠죠? 만약에 a부터 x까지 tft.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바깥에서 못 치게 되면 미분 치게 되면 뭐가 됩니까? xfx가 되어지죠.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니? 요런 느낌. 자, 봐봐, 요런 느낌. 인테그랄 a부터 x의 제곱까지 ft dt를 바깥에서 미분치게 되면 뭐가 되니? x의 제곱이 쏙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돼? fx의 제곱이 되어졌다가 안쪽에 미분칩니다. 2x. 그래서 속미분까지 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봐놓으시고 이런 느낌으로 문제 푼다라는 거, 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프까지 이제 넘어가 볼게. 자, 요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 문제에서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f3은 0이고 f3은 0이고 그 다음 0부터 13까지 하고 3부터 2013까지의 정적분의 값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어렵게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잘 봐. 지금 요 쌤이 중괄호 친 부분이 있지. 요 부분이 의미한 게 뭘까? 0부터 3까지 fx dx가 얼마란 얘기야? 얼마야? 0이란 얘기죠. 맞아 안 맞아? 이해됩니까? 자, 이거 2차 함수입니다. 보세요. 2차 함수 잘 봐. 그 다음에 끝난다. 자, f3 값은 0입니다. 자, f3 값은 0입니다. f3 값은 0. 자, 여기가 3입니다. f3 값은 0입니다. 근데 내가 자 봐. 0부터 3까지 적분 쳤더니 0이 됐답니다. 그럼 얘가 몇 대 몇이 돼야 됩니까? 2대 1이니까 이게 얼마가 되면 됩니까? 1이 되어지면 되지.
그러면 이 fx가 f1 값은 얼마라는 걸 주고 있는 겁니까? 0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요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요만큼이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이 부분의 넓이 6분의 1 절대값 3제곱 그럼 얼마가 돼? 6분의 2의 3제곱 8 그러면 3분의 4 거기다가 30을 곱하니까 답은 40 이렇게 해서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인 풀이라고 했죠. 뭐 하지 않는다고? 적분치지 않는다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비율의 관계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이유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정적분의 넓이 단원 들어오면 정적분이 조금 더 쉬워진다고 했지. 근데 이 단원이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이가 쉬워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비율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받아 놓으십니다. 자, 요 문제. 자, 요거 이해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딱 뛰어가서 요 값인 거 확인했어. 그래프 하나 씩 하고 그립니다. 3점은 0이래. 근데 0부터 3까지가 적분값이 0이래. 그러면 아하 1대 2, 2대 1 여기 1이구만.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오케이. 여기는 6분의 절대값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맞아?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 되겠습니까? 오케이. 답 써봐. 자, 답 써봅니다. 자, 은재하고 유빈우 쌤이 수업 전부 다 보내겠습니다. 갔냐? 은재야? 차단해놔가지고. 야, 이 왔어요. 뭐야, 이 새끼 갑자기 사라졌어. 자, 답 나왔니? 동훈. 답 뭐야? 여기랑 똑같은데. 아, 똑같아? 똑같으니까 3번 답 다 나왔니? 오케이. 할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3번 답 다 나왔지? 나왔어? 당연히 나왔어. 자, 넘어갈게. 자, 두 곡선들은 원래 자, 이거 아까 이제 했던 얘기 기억나지? 위쪽에서 아래 거 뺀다. 맞아 안 맞아? 그 기억납니다. 자, 근데 그 문제조차도 잘 봐봐. 이 봐봐. 이 봐봐. 자, 이렇게 되어 있다. A, B, C의 넓이가 각각 얼마다? 자, 이게 10이다 넓이. 자, 이거 넓이 8이다. 이게 6이다.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적분치면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봐봐. 자, 이거 부호만 잘 쓰면 돼. 봐봐. fx마 gx의 정적분값이지. 되겠지? 그럼 요 구간에서는 지금 파란색이 gx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gx하고 fx하고 누가 더 높이 있어? gx가 높이 있지. 그러니까 얘는 적분치면 마10이 되는 거야. 마10. 얘는 뿔8. 얘는 마6. 이해되냐?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게 답이야. 이해됐어? 안 어렵지? 오케이. 자, 다음.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막 문제가 헷갈려요,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이러지 말자. 자, 터프 문제. 자, 봐봐. 자, 이거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셨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 봐봐. 자,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그래프 형태도 이제 중요하잖아. 봐봐. 첫 번째 스텝 1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살짝 봅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살짝 보자. 그래프의 개형을 살짝 보면 자, 요 그래프는 x의 제곱을 묶어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어지는 그래프니까 x의 제곱 묶어내고 x 마이 x 플러스 2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0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0이죠. 4차 함수. w자가 이렇게 휙 하고 갔다가 0에서 확 붙었다가 이렇게 슉 가서 휙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고요. 이게 전부 다 짝수차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y축을 기준으로 대칭됩니다. 대칭. 그러니까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같은 넓이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이 그래프였는데 이 그래프에다가 마사 x 해주고 플러스 8x 그러니까 뭐냐면 마사 x를 묶어내면 x마 2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지금 이제 0점하고 2점을 뚫고 지나가는 2차 함수 요러한 느낌의 2차 함수를 딱 하나 그려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누구냐? 요만큼이 되어지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 정리가 되시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프의 개형을 봤죠. 그러면 스텝 2에서는 일단 자, 지정, 교점의 지정 0부터 2까지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위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8x 그다음 밑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치면 답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자, 이렇게 해서 마사 x의 제곱 불사 x의 제곱 지우고 나니 적분을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x의 5제곱이 되고 플러스 4x의 제곱이 되어지겠고 0부터 2까지가 되어지니까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2의 5제곱 32가 되죠. 자, 플러스 자, 4, 16이 되어지죠. 자, 5분의 80에서 뺐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8이 되어지겠죠. 답이다. 이렇게 정리돼서 답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볼일 없이 그냥 끝나는 문제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위 끝에서 아래 끝을 빼주면 되는 문제가 되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자 정리를 어렵게 할 필요는 없죠. 시간이 이렇게 되면 벌써. 자.